제가 이 마이크가 지향성이라가지고 하나 둘 셋 뒤에 잘 들리시죠? 네, 이게 소리를 사람들이 흡수하다 보니까 네, 제가 목소리를 너무 막 소리를 지르게 되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귀한 토요일 아침에 또 10시까지 힘들어 죽겠네. 그죠? 눈도 오는데 추워 죽겠네. 이렇게 굳이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승환이 지금 오고 있지만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일찍 와주신 분들 더 감사드리고 조금 늦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늦으셔도 되는데 출국하는 날에는 늦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꼭 시간을 잘 맞추셔서 미팅을 와주셔야 저희가 이제 그 이후 절차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좀 작은 버전인데 자료집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들 중에 자료집 다 읽어보셨죠? 예, 지금 곧 고개를 끄덕여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금시초문 그게 뭔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승환이 아예 승환이 저쪽이나 이쪽이 안 돼요. 승환이 키가 크구나. 생겼다. 약간 성시경 느낌인데 잘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저기 승환이 저 성문지까지만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자기 자신감 있게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5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있나요? 너무 많다. 5번은 제가 너무 큰 기대를 가졌네. 3번. 오, 수빈이 5번? 박수. 훌륭합니다. 자, 5번은 좀 오바다. 3번까지 읽어봤다. 3번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없네요. 한 번. 양심적으로 한 번 읽어봤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도경이, 나경이도, 뒤에 우리 누구지? 초윤이도, 미나도 읽었고. 남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학생들은 그냥 왔니? 그렇지. 남학생들 원래 실전에 강하죠. 그죠? 성준아 읽어봤어? 읽어봤어. 어떤 느낌 들었어? 할만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네, 저희가 정말 저희 대표님이 이 영어 캠프를 진행하신 지 거의 한 26년, 7년째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만 잘 읽어주셔도 굳이 여기까지 안 와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어머님들 뵙고 우리 친구들 뵙고 아이 컨택하고 얘기하고 우리들 친구들 리액션 보고 이러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세요. 왜냐 나중에 이제 홈스테이 매장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을 저희가 조금 더 알고 그 먼 곳으로 보내는 게 그만큼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 잘 적응하고 잘 지낼 거지만 그만큼 저희가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바쁜 토요일에 멀리서 지금 울산에서도 오셨고요. 강원도 저기 예준이 원주인가요? 속초에서도 오셨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지난 코로나 전까지는 제주도도 계셨는데 아직 코로나 이후에는 제주도는 없으세요. 그래서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부모님들 화사하게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셨죠? 자, 혹시 부모님들 이거 2번 이상 읽어보셨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거 대화이 없네.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읽어보시면 2가지 반응이 되실 거예요. 걱정이 점점 더 커지거나 여기 좀 잘하는 데네 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네, 그래서 걱정이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다 설명을 드리고 그걸 걱정을 하나둘 다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적. 그래서 뭐가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은 본인의 목적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는 무언가를 적어왔습니다. 있을까요 혹시? 미나 너무 훌륭합니다. 미나 이거 본인의 목적 좀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얘기해봐 줄 수 있어? 읽어줘. 너무 훌륭합니다. 저 박수.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현실
현실적인 목표를 잘 적어줬어요. 혹시 다른 친구가 또 있을까요? 지금 좀 기대를. 이성준이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이 앉아있더니 목표까지 적어왔네.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봐줄래? 자신 있게?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적어왔어? 목표에 재밌을 거. 재미를 내가 얻고 돌아오겠다. 그런 의미인 거지. 훌륭합니다. 그리고 다 훌륭합니다. 또 다른 친구 있냐? 목표에 혹시 적은 친구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볼 줄 몰랐죠? 네, 그런 거예요, 몰라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17일이니까 1월 10일까지는 약 3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기에 우리 친구들 목표를 꼭 적어서 비행기에서 우리 선생님들께 멋지게 자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표를 적을 때는 거기 민아가 해준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적어줘야 되는데 어떤 거냐? 내가 가서 미국 친구들 5명을 사귀어오겠다. 그들의 인스타그램 정보를 알아와서 친구가 되겠다. 라든지 새로운 표현 10가지를 내가 10가지 너무 많아? 5가지를 내가 배워오겠다. 모르는 단어 10개를 배워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주기를 꼭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설마 여기 적어오신 분이 안 계시겠죠? 제가 압니다.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 애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자아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는 적으시라고는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고요. 대신 어떤 걸 부탁드리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내가 너를 이 먼 곳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도 막 그러고 막 돈도 비싸고 비행기 값도 막 300만 원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 굳이 저 멀리 보내는 건 내가 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잠깐 자유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꼭 얘기를 나눠봐 주세요. 그래서 땡땡아 엄마 아빠가 너를 저기로 보내는 이유는 널 싫어해서 아니야. 너에게 너가 가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하고 꼭 얘기를 한번 나눠봐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어쩌면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일정과 출발 및 도착 안내입니다. 여기 지금 워싱턴주에 있는 VCS라는 학교를 가는 7주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4주 아이다호 쪽으로 가는 4주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보는 거는 오늘이 사실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굳이 이제 모았던 이유가 지역에 갔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 내용이 비슷해서 한 곳에 모셨는데 실제로 비행기는 워싱턴 팀은 델타를 타고 갈 거고요. 아이다호 팀은 아시아나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항에서도 만날 일이 없고 돌아와서 만날 일이 없어서 여기서 너무 친해지고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같은 학교는 모르지만 그래서 7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주는 1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일정이고요. 1월 10일에는 미팅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저희가 5시 5분 출발 비행기를 탈 거기 때문에 5시까지 꼭 와주셔야 되시고요. 미팅 장소는 부천공항 제2터미널 3층 6번 게이트 안쪽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저를 찾아주시면 저가 아니구나. 아까 인사하셨던 저희 대표님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수속을 진행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도 그때 저 제2터미널로 와주셔야 되시고요. 자, 그리고 도착하는 날은 2월 24일 금요일, 한국 시간 24일 금요일이고요. 네, 자료집이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스페어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없는 게 없습니다. 두 분이 없으실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같은 거기 때문에 아이다호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원이는 우리 도경이는 그러면 이제 출발 도착은 실주 걸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 출도착 관련해서는 제가 문자로 또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못 드시고 못 적으셔도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도착 일정은 2월 24일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4시 25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련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대랑 똑같습니다. 보통 한 50분 정도가 소요되세요.
그래서 4시 25분에 딜레이 없다 뭐 좀 일찍 도착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4시 25분 정도에 도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5시 정도까지만 공항에 와주시면 우리 친구들 아무 문제 없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조차도 저희가 계속 문자로 실시간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되시고요. 7주팀은 제2 여객터미널 1층 도착장으로 와주시면 되시는데 거기 A, B가 있는데 어떤 출구로 나올지는 제가 당일에 확인되는 대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4주팀은 오후 5시 30분에 저희가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3층 2번 게이트 아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게이트가 1번부터 막 한 13번까지 있다 보니까 게이트 밖에 계시거나 혹은 이 안에가 또 A, B, C, D 이렇게 EFG 이렇게 돼 있는 게이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안쪽 게이트에서 왜 어디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2번 게이트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으면 벤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캠프를 갈 것 같은 아이들이 캐리어를 들고 서 있거나 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인접을 도와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5시 30분까지 와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한국 도착 시간은 2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마찬가지로 30분 정도를 더하셔서 6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만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때도 나오는 출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확인되는 대로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는 저희가 발권이 다 돼 있고요. 좌석 배정도 저희가 임의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가는 친구들끼리는 대략적으로 다 붙여놨는데 뭐 같이 가는 친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들끼리 붙어 있느냐? 네, 저희 최대한 붙여놨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항공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뗄 수가 있어요. 저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상황 가지고 인선 선생님한테 왜 친구랑 같이 안 앉아주셨나요? 막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러지 않아진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출발 및 도착 관련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금 책에 있는 내용 바뀐 거죠? 혹시 4시 25분으로 되는 제가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7주 4시 25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5시 40. 제가 5시 40분은 4주팀. 네, 성준이는 7주이기 때문에 4시 25분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7주가 있고 4주가 있어서 출도착 시간 관련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일정 보내드린 문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가 새로 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정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른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예, 성준이요. 여기는 5시인데 아까 선생님 5시 30분까지 어떤? 네, 그게 이제 7주 팀은 5시까지. 네, 5시까지 모여주시면 되십니다. 네, 여기 저희가 이제 7주도 있고 4주도 있고 저희가 분류를 해드리면 너무 좋은데 지역에 가다 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옆에 있는 이 서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됐을 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제2의 학생 부분에 굵고 밑줄 쳐준 부분을 우리 대환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서두의 목적에 관해서 여쭤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누가 우리 나경이가 한번 읽어봐줄까? 문제는 제일 먼저 예술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집중.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은 같이 간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솔 선생님들 여기 지금 서 계신 아리따운 저희가 미모로 뽑은 건 아닌데 이렇게 공교롭게 아름다우신 두 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희생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지내는 4주, 7주 동안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없는 겁니다. 조그만 거, 아주 사소한 거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돼요. 다행히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학생들이 요즘 제가 지난 여름에도 그랬고 남학생들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비로 따지면 여학생들이 더 많은데 남학생들 특히 갔을 때 선생님이 여자분이니까 곤란하잖아. 성준아 만약에 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딱 낯선 곳에 가면 물이 바뀌고 그러면
잘 가지던 화장실이 안 가집니다. 낯선 변기에 앉으면 신호가 안 와요. 그게 쌓이면 일주일째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돼, 점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어? 아니 그런 일이 너에게 닥쳤다.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윤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윤선 선생님이 다양한 상비약도 다 가지고 계실 거고 호스트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요플레라든지 좀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다든지 야채를 먹는다든지 이런 배려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참지 말고 얘기해야 돼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데려갔던 준호라는 친구인데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 친구 농구를 정말 좋아했는데 어느 날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을 삐었나봐요. 근데 이 친구가 등치가 되게 좋아서 이게 부은 건지 살이 찐 건지 구별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삔 거를 괜찮겠지 하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육안으로 봐서 부은 게 보였으면 너 손가락이 왜 이래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한국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랬는데 불편함이 계속되니까 부모님 데리고 병원을 갔더니 인대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신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막 엄청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캐내려고 노력을 불도저처럼 파고 들어가실 겁니다. 특히나 말이 별로 없는 우리 남학생들 그렇게 할 거지만 그런 다치거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해버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트 집에서 신랑이 놀다가 탁 찍어서 여기가 팍 까졌는데 이거 이런 거 굳이 얘기해야 되나 나도 부끄러운데 성환아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다가 다쳤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요? 다치면 윤설 선생님한테 말씀. 훌륭하다. 성환이 여기 얼굴이 잘 안 보여.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생긴 얼굴 보여줘. 그래 고마워.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이거 다친 거 굳이 선생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부끄럽거나 그러면 그냥 선생님 제가 놀다가 살짝 까졌는데 별거 아니겠죠? 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 여학생들은 여자 선생님이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의지하고 금방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제가 굳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학생들도 지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 불편한 거든 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또래 친구들 만난 적이 있나요 혹시? 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죠?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미국 애들 정말 착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바보 아니야 정도로 굉장히 순하고 착한 애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간혹 아주 못된 애는 없어요. 근데 장난꾸러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난꾸러기. 여러분들이 온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의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치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몰래 가지고 노트 쓰고 있는 가지고 숨겨놓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친해질 수 있겠지. 자, 우리 친구들 그게 이해가 되나요? 되면은 우리 친구들 성인 문자죠. 안 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응징을 하고 싶어집니다. 참아야 합니다. 대화를 알겠지. 혹시 그런 일이 너에게 생기더라도 주먹으로 그를 응징하면 안 되고 윤솔 선생님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야? 초연이가 한번 읽어봐줄래? 초연이가 그 밑에 줄 두꺼운 글씨 밑줄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어떤 홈스테이에 배정이 될까 굉장히 고민 많으시죠? 걱정도 많으시고. 자, 그쪽 호스트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학생이 오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영어를 잘하는, 집이 잘 사는, 핸섬한, 예쁜, 그런 인싸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예의 바른 학생.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영어로 어떻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지? 평생 영어로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됩니다. 요즘 어떻게 하나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냥 인사 잘하고. 그렇지. 훌륭합니다. 인사 잘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수빈이 혹시 생각해본 거 있어? 어떻게 하면 예의 바르게 잘할 수 있을지? 집안일 도와드리고
수빈이가 평소에도 집안일 좀 잘 도우는 편인가 봐요. 네, 저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네. 저기 성준이 미안하다. 성준아, 내가 너 잘 보여서 계속 물어보는데 너 얘 바르기 어떻게 행동하네? 땡큐. 오, 야, 너 읽어봤구나, 진짜. 가슴이 막 뭉클해지네. 정답입니다. 여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세 단어만 얘기하면 미국에서 아주 예의 바르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thank you, yes please, sorry. 그 세 개만 잘 얘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 진짜 가서 꼭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 땡큐, 예스 플리즈, 뭐 플리즈, 쏘리 그 뭐가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생활해보면서 뭐 주면은 땡큐, 고맙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쏘리. 뭐가 필요해요, 플리즈. 끝이에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돼요. 지금 제가 영어 우리 친구들하고 저 다 영어 인터뷰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영어 웬만큼 다 잘하는 친구들이고 아주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요. 막 영어가 난 너무 부족해서 못 보내요라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제가 영어 인터뷰를 해보니까. 근데 지금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가서 영어를 생활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하루가 잠이 오지 않아요? 있나요? 있어요? 없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가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계실 텐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생각 별로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상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상태로 쭉 가서 그냥 맨 땅에 해당하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 영어 실제로 배우지 않고 유창하지 않은 사람 중에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지 아세요? 좀 용감하신 어르신들 가서 한국말로 막 샵에 가서 야, 이거 얼마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영어가 제일 빨리 늘고 영어를 잘하게 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맞는 문법에 대한 생각이 문법을 맞게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셔서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항상 맞는 문법을 써야 되고 맞는 단어를 써야 되고 맞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 제가 인성교사 할 때 데리고 다닐 때 어떤 얘기를 항상 하냐면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덜 알고의 차이라고 말씀을 아이들한테 항상 해요. 그런 즉슨 우리 친구들 다 아기 때 빵 해봐 빵 해서 빵 하면 와 우리 아이 천재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커가지고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 피곤해요. 그래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모두 다 어느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영어는 왜 못 그러냐면 영어를 계속 쓰는 환경에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만 배우고 학원에서만 배우고 이렇기 때문에 유창할 수는 없어요. 아주 노력해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미국에 가신 거잖아요. 24시간 영어만 들리고 영어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게 있을 거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착해 보이시고 너무 천사 같은 분들이시지만 굉장히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같이 가는 한국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좀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영어 사용을 정말 크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데려갔던 친구들은 예전에 이제 투어가 있을 시절에는 투어에 가서 너 이름 그거였어?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제가 때려놓다 보니까 근데 이제 투어까지 가서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좀 강의하다 보니까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한국 도착해서 인천공항에서 한국 간판을 보면 낯설어요. 선생님 막 한국인 보니까 이상해요. 한국말 들리니까 이상해요. 막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귀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시고 또 예의 바르게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자,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화장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하고선 그냥 변기 안에 넣습니다. 그런데 넣다 보니까 변기가 막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뚫을 거야? 요즘에 어떻게 뚫을 거야? 뚫어뻥이 없어요 옆에. 어떻게 해? 기사 불러가지고. 기사를 어떻게 부를 거야? 전화기도 없는데. 어딘가 찾아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예준이가 혼자 앞가림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그래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기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호스트 맘한테 가면 돼요. 호스트 맘한테 가서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 있는 거 알지만 제가 비행기를 오래 타고 와서 화장실을 많이 못 갔다가 오랜만에 앉았더니 좀 많이 나와서 변기가 막힌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를 영어로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혹시 자기 아이디어 있나? 우리 저기 주아 혹시 아이디어 있어? 그런 일이 생겼다. 여학생들 화장실 막힌 거 좀 민망하면 그 머리를 감다가 이 물 빠지는 구멍에 머리카락이 잔뜩 빠져서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럼 주아 어떻게 할래? 빼야죠. 못 빼는 정도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호스트맘한테 가서 제가 열심히 샤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빠져가지고 이게 수채구멍이 막혔는데 수채구멍이 영어로 뭐더라?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할래? 어렵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호스트맘한테 가요. 호스트맘 뭔가 하고 계실 거잖아요. Excuse me 해요. Excuse me. 그럼 왜 what's up Dave? what's up Jane? 그래 손을 잡아요. 그래 데리고 화장실에 가요. 문을 열어요. 쏘리 변기가 키면서 쏘리 하면 끝이에요. 뭐 드레인이 막혔고 클럭도 됐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좀 감정을 담아서 쏘리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게 좀 들어주실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쏘리 하면 끝입니다. 그 정도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내면서 생기는 일들은 다 해결 가능한 일들이에요. 어땠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랑 공유해주고 호스트맘에게 여쭤보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그렇게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영이 옆에 있는 이거 친구 이름은 어떻게 되죠? 친구 이름? 사진이요. 하진이 제가 이름을 안 적어가지고 하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지내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제 저 애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부모가 되기 전에 이제 인솔교사 다니고 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뭐 저희 믿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과연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을 안 하실까? 내가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어떤 제가 얘기를 해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대표님 딸 둘이 있으신데 둘 다 캠프를 보냈었고 지금 유학을 하고 계세요. 이 정도는 믿으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그 대표님 자녀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는 건가요? 뭐 더 스페셜한 케어를 했겠죠. 그래. 그럼 저는 지금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설득하다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내년 정도는 노려보고 있는데 저는 저희 아이를 100% 그냥 맡길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다 알고 어떤 분들이 호스트를 하시고 어떻게 케어를 해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를 하면 믿으실까요? 했는데 그것도 뭐 내부 직원이면 뭐 이렇게 뭐 더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를 좀 믿어주시죠. 제가 아무 그런 거 없이 한 번만 보내시면 되세요. 한 번만 보내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분들 호스트를 하시고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었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여러 번 가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원타임이다 보니까 그만큼 걱정이 되고 그만큼 좀 망설여지시는 부분이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를 믿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막 감싸고만 보셔서 아직도 애기 같고 우리 수연이는 실제로 애기지만 큰 사람들 승환이 뭐 별로 걱정 안 되시네요. 승환이 저 남학생들 중에 제일 이제 형이긴 한데 그렇게 해도 걱정되실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또 밖에 나가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렸던 모습 말고 굉장히 좀 어른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좀 믿어주시고 우리 친구들 다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솔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우리 친구들을 잘 케어를 해주실 거니까요. 믿어주시고 저는 이제 직접 가지는 않고 한국에 남아서 우리 부모님들께 연락드리고 하는 일들을 할 건데 저희 기다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걱정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페이지에 보면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택배로 OT 자료집과 함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저는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체크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는군요. 없나요? 수빈이도 안 하고 있어요? 미나, 우리 좀 에이스 수빈이 미나 안 하고 있어요? 네. 일주일 했어요. 확인했네. 훌륭합니다. 자,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읽어는 봤다. 내가 무슨 내용인지 읽어는 봤다. 이게 수빈이 주어도 읽어봤고. 자,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부모님들 읽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읽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이라고 했나요? 밥을 잘 먹고 땡큐 했나요? 학교 다녀와서 엄마한테 해본 그때 뒤져보고 그때 했나요? 이거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부모님과 서로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오글거리죠? 손가락이 뭐 들어가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하기가 힘든데 굳이 저희가 이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를 준비해서 가면 미국에서 예의 바르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자,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밥 너무 잘 먹었습니다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하진아? 어떻게 할래요? 정답. 끝이에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the meal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음식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먹은 플레이트를 가지고 싱크대로 가서 싱크대에 집어넣으면 쓰러져 계실 거예요. 언니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가 우리 집에 왔지? 그걸 서가지고 저 물로 미국은 설거지를 안 하고 디시워셔를 씁니다. 식기세척기. 근데 그걸 넣기 전에 린스를 다 이렇게 물로 헹구는 작업을 다 한번 해요. 그것까지 헹궈서 식기세척기에 넣는다 업을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훌륭한 아이들이 오다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주 작은 거.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다 아침 차려주시고 저녁 차려주시고 하시죠? 혼자 혹시 아침을 챙겨 먹는 친구가 있나요? 수연이 진짜요? 혹시 그러면 저녁 먹을 때 자기 수저를 본인이 놓는 친구? 당연히. 수빈이 나머지는 반성하세요. 뭐야 도대체? 수연이도 너무 편하게 산 거 아니야? 자, 미국에 나가면 여러분 아침 챙겨주지 않습니다. 문화입니다. 미국 멀리 그 10만 킬로 넘어진 한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극진이 대접해서 모셔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쪽 문화에 따라야 돼요. 아침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각자 먹을 거 찾아서 먹는 구조입니다. 아침에 모두 시리얼 먹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저녁은 플레이팅 다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도와주시면 돼요. 옆에 가서 Can I help? Can I help? 어렵지 않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이쪽 회의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 요거 좀 갖다 놔 좀 도와주시면 돼요. 맛있게 저녁 먹고 땡큐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그분들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친구 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굳이 꼭 가서 영어로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것만 좀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는 노력을 해보면 현지 가서도 훨씬 좋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부터는 준비물이 나와 있는데요. 준비물은 잘 여러 번 읽어봐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지역 모두 짐은 23kg짜리 2개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짐은 여유가 있으신 편인데 각 가방의 무게가 23kg여야 합니다. 델타 같은 경우에는 합산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방의 무게가 23kg가 넘어가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민 가방이어도 23kg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꼭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어떤 게 있냐, 겨울이다 보니까 옷이 부피가 있다 보니까 몇 개 안 싸다 보면 한 개가 벌써 가득 차버릴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보내시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되시는데 우리 친구가 짐을 다 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윤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짐 하나 끌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 물론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막 짐 이게 거미처럼 팔이 많으면 다 끌어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 끌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케어를 못하겠다 그러면 가방을 하나 정도만 챙겨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요. 내가 2개 끌고 다니는 거
공원 가서 카트 끌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멋진 친구들은 두 개를 갖고 와도 상관이 없는데 카트를 찾아서 막 흩어지고 그런 거가 생기면 우리 선생님이 인솔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여러분들 가게 되면 선물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살 거예요. 내 거 보니까는 조그만 거 내거 이렇게 선물을 사기 때문에 가방이 안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여분의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비닐 이렇게 자크를 잠그는 가방 같은 거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추가 짐은 거기다 넣어서 들고 타면 돼요. 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가방을 좀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짐 쌀 때는 부모님하고 꼭 같이 짐을 싸세요. 엄마 아빠가 짐 다 챙겨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올 때는 여러분들이 짐을 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안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렇게 싸는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자, 학교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가방 꼭 가지고 와주셔야 되시고, 필기할 수 있는 노트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칼 가위는 안 가져가셔도 되세요. 근데 나는 꼭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캐리어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들고 타는 가방에 넣어주시면 이제 검색대에서 걸려요. 그래서 확인하면 다시 주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칼 가위를 가져가시면 캐리어에 꼭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조 배터리 역시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핸드폰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핸드폰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옷은 여러분들 겨울 날씨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가는 지역에 눈은 옵니다. 눈은 분명히 오는데 저는 한국이 개인적으로 훨씬 춥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하 17도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도 온도로 체크를 해보면 영하 8도 뭐 이렇게 떨어지세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고, 저희 홈페이지 예전 진행된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내는 그 히터가 엄청 빵빵합니다. 네, 그래서 위로들을 다 벗고 있어요. 어떤 그 현지 애들은 막 반팔 입고 그러는데 저희 친구들은 반팔 입는 거는 자제를 시킬 겁니다. 감기를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로 외투는 두툼한 거를 꼭 준비를 해주시고 안으로 껴입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줘요. 내복 개념으로. 이게 문화 자체가 땅바닥을 덮이는 문화가 아니고 공기를 데피는 문화예요. 그렇다 보니까 밤에 여러분들이 누워 있으면 이불 속은 따뜻한데 얼굴만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서 수면 잠옷도 괜찮고요. 수면 양말 다 좋은데 안으로 껴입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혹시라도 자다가 여러분들 추우면 이불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네, 이불을 더 주세요 그러면 이불을 더 주실 거예요. 다만 온도 전기장판을 보낼 때는 안 됩니다. 전기장판은 전열기구이기 때문에 프리볼트로 해서 돼지코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거는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옷은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세탁을 안 해도 되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세탁은 제가 홈스테이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집집마다 좀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매일매일 세탁이 되는 구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트류 좀 이렇게 털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는 세탁 후에 드라이어 건조기를 쓰기 때문에 쫄아서 옵니다. 내가 살찐이 아닙니다. 옷이 쫄아들기 때문에 귀한 옷 같은 거는 좀 안 보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학교 모두 스키 액티비티를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받냐면 평소에 스키 탈 일이 전혀 없다. 근데 이거 미국 캠프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스키복을 꼭 사야 하냐? 라고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 애가 스키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가서 안 타는 건 여러분들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계셔 주실 건데 가능하면 무섭고 뭐 다치는 게 걱정되는 거 아닌 이상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 스키 리조트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고 빙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푹신푹신하고 아주 좋고, 레슨 자체를 비기너부터 이렇게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뭐 잘 탄다고 상위부터 해서 막 보드 타고 이런 거 아니고 저희는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기너 레슨부터 하고 이제 잘 타는 친구는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스키복 사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은 패딩은 요즘 거의 기능성 패딩들은 다 방수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시되, 바지는 꼭 방수가 되는 바지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그 바지 입고 위에 패딩 입고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 게 고글, 장갑. 스키복, 장갑, 고글은 대여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거 3개는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고 좀 저렴한 걸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이번에 좀 이렇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갑과 고글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손가방을 하나 같이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애들이 이제 액티비티 다닐 때 훨씬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신발 여러분들 거기는 눈이 오면 아주 많이 오면은 스노우데이라고 해서 학교가 쉬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호스트 가족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데 눈이 온 다음 날 학교를 갈 때 방화날을 신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등교가 안 될 수가 있으세요. 등교는 되는데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못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수가 되는 신발 방화날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외에 뭐 선크림 겨울이지만 선크림, 챕스틱 이런 것들은 필요에 맞게 준비해 주시고요. 수영복도 저희가 액티비티로 실내 수영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슬리퍼나 세면도구는 여러분들 칫솔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치약, 샴푸, 비누 이런 거 거기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그래서 칫솔만 실제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쓰는 샴푸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챙겨주시되 잘 묶어서 비닐로 여러 번 싸셔서 캐리어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샴푸가 터진 기억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수건은 여러분들 거기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상비 아주 상비로는 2장 정도만 넣어주시면 무난하실 거고요. 자 카메라 관련해서는 제가 저기 핸드폰 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카를 따로 보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내주셔도 되시는데 와이파이가 기능이 있으면 저희가 걷어서 관리할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안경을 쓴 친구들이 꽤 되네요. 그죠? 안경 쓴 친구들은 안경을 여번에 안경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 안경을 새로 맞추려고 그러면 비용이 비쌀 뿐더러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며칠을 까막눈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서 안경을 꼭 여번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책이나 게임기 이런 거는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얼마든지 보내주셔도 되셔요. 근데 이제 현지 도착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걷어서 관리를 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상비약도 우리 선생님들이 가시지만 학생들이 10명, 6명 이렇게 숫자가 있다 보니까 앞이 다 돌아가다 보면 금방 소진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용으로 감기약, 복통약, 뭐 데일밴드, 후시딘 정도까지. 네, 그리고 해열제, 타이레놀 정도는 많이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7주 가셔도 너무 많이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한 2박스 정도. 그래서 박스는 대신에 벗기고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를 네임펜으로 그 약 뒤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안 되면 나중에 애들이 그거 가지고 막 튕기기 노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스마트워치를 찾는 친구가 있나요? 애플, 낙엽이 찾는구나. 스마트 낙엽밖에 없나요? 나머지는 괜찮나요? 네, 낙엽 두고 가는 걸로 저희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핸드폰이 없으면 그냥 시계 옆에만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저희가 좀 그렇게 고가라 보니까 이렇게 뛰어놀고 막 그러다가 깨지고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해서 스마트워치는 두고 가는 걸로 하고요. 자 아침에 부모님이 안 깨워주시면 저는 못 일어납니다. 죽어도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있나요 혹시? 수현이 못 일어나? 괜찮아요. 토스터 많이 깨워주실까요? 일어날 수 있죠 남으신가요? 네, 그래요. 그래도 알람은 자기가 못 일어난다 그러면 준비를 해주시는데 꼭 그 캐리어에 넣으실 때는 배터리를 빼고 넣으셔야 돼요. 막 캐리어에서 막 울리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깨주시고요. 우산은 필요가 없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비가 온다고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다른 문화 중에 하나예요. 유인직스는 걸어 다니는 일이 별로 없으세요.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우산을 거의 쓰지 않고요. 자, 선물. 여러분들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고 제일 걱정하시는 거 고민되시는 부분일 거라 선물. 네,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선물과 연결돼서 이제 홈스테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 내가 어떤 홈스테이 배정이 누가 있는지 구성 멤버를 알고 뭐 애들 몇 명인지 알아야 선물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홈스테이는 현지에 도착해서 배정이 완료된 뒤 우리 부모님들께 개별 연락을 드려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 보고
우리 친구들이 종이 설문지에 적혀있던 내용과는 또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고 현지와 이제 저희가 매칭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구해져 있기는 다 구해져 있는데 매칭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1월 10일 날 공항에서 날아가면서 봤더니 저희가 잠깐 이거 2시간 본 걸로 사실 아이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가면서 봤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그 집과 우리 친구가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 도착해서 코디네이터하고 얘기해서 바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게 우리 학생들이 잘 지낼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정이 완전히 완료된 후에 우리 부모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좀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호스트 가족은 대표로 1개. 뭐 어르신 아이 상관없습니다. 대표로 1개. 선생님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 거 1개. 그리고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줄 거 1개. 이렇게 3개를 준비하시면 되시는데 선물은 정말 옛날부터 막 많은 것들을 했었어요. 혹시 선물 벌써 지금 준비하신 분들 계세요? 아직 없으시구나.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거 많이 했냐면 하이탈 세트, 탈, 그리고 오줌선, 부채 세트, 그리고 숟가락 세트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숟가락 가져갔더니 이거 아이 시력 검사하는 용이냐 뭐 이렇게 하신 적도 있고 어떤 집에 갔더니 하회탈이 그냥 한 벽에 다 붙어 있는 집도 있고 뭐 이러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고 그 세대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믹스 커피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프렌치 카페. 그걸 한번 드렸더니 너무 맛있다. 프랑스의 풍미가 느껴지는 것 같다. 엄청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다 어떤 팀이 프렌치 카페를 가져가셨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여러 개를 가져가다 보니까 가루가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에. 근데 요즘 뭐가 문제입니까? 마약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뒤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열어보면 커피니까 다시 넣어주는데 미국 그 세관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이 세상 어떤 가방이든 자기들이 이상하다 생각되면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서 그냥 태그 하나 붙여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거 살짝 빼고 요거 빼고 했더니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캐나다 이제 캠프 인솔 갔다가 거기 호스트 분들이 선물을 주셔서 메이플 시럽을 받아왔는데 그게 딱 술병인 거예요. 그게 캐리어에 있으니까 그거를 수상하게 여기고 뜯어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번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진이라고 동생 준다고 총을 사온 거예요. 장난감 총을. 이게 엑스레이 쫙 찍으면 총이 한 자루 딱 들어있으니까 걔만 붙들려 나와가지고 예진이 혼자 선생님하고 같이 분리돼가지고 꼭 기다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믹스커피도 좀 텀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 한복 모양의 비누, 뭐 누비로 된 컵받침, 뭐 이런 것들. 요즘 제가 보니까 그립톡이라고 이거에 저희 전화기 쓸 때 뒤에 붙여갖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이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월요일쯤에 제가 문자로 한국 문화재 저희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홈스테이 선물 이런 거 검색해 보다가 한국 문화재단이라고 돼 있는 KH몰인가 KH몰인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괜찮은 것들이 꽤 있어요. 네, KH몰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립톡이라든지 뭐 손수건 이런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나전칠기 막 자개함 갖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호롱불 2개 들고 나타난 친구도 있었어요. 와인 들고 나타나고 와인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호롱불 그거 들고 나타나서 그 낑낑대고 제가 들어주고 가서 전달 드렸는데 받으시면서 이게 뭐지?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등 만들기 세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그 등 만들기는 이렇게 종이로 된 아주 가벼운 상자 같이 종이 가방 같은 데 들어있어서 파손도 안 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문자로 한번 다 안내드리겠습니다. 꼭 거기 사시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시는데 거기서 한번 한 1에서 3만 원 사이 정도의 거를 하나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학교 선생님 거는 뭘 구하느냐? 호스트 거랑 똑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방과후에 만나서 너도 혹시 이거 받았어? 나도 이거 받았는데 한국은 이거밖에 안 파나?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생각을 반으로 줄이시면 돼요. 똑같은 걸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걱정을 하시느냐, 호스트분들이 했던 분들이 하시니까 우리 친구 대환이가 간 집에 똑같은 선물을 사왔을 수도 있으세요. 전에 갔던 애가. 그럼 어떡하지? 그러고 괜찮아 웃으면서 여기 대환이 거 이렇게 넣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대환이 거는 대환이가 사온 거 그 의미로 충분히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전에 애들이 뭘 하이타를 몇백 개 사왔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어떤 집은 그 냉장고 자석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막 여기 정 이렇게 자 코리아 쓸 정도로 받으신 집도 있었고요. 네. 뭐 공기놀이 이런 거 사서 주는 거 괜찮아요. 어떤 호스트는 너무 호스트를 많이 하시는 거 공기를 저희보다 더 잘해요. 저희 집은 귀로 받고 막눈 감고 받고 막 네. 그런 집도 있어요. 실제로. 뭐 달고나 만드는 거 이런 거 찍는 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 대신에 이제 그러면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무슨 선물을 준비하든 그걸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만 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 요즘 보면은 다이소에서도 한국 문양의 이쁜 편지지를 카드 같은 걸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준비를 하시고 그 안에 간단하게 To host family, thank you for having my son 또는 daughter. 누구's mom, 누구's parent. 그렇게 써서 그거 보내주시는 게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학교 친구들 선물은 그것도 큰 부담이세요. 막 5,000원 넘어가면은 10명, 15명에서 그것만 해도 거의 5, 6만 원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 캔디, 마이쮸, 새콤달콤. 네, 그런 거. 그렇지. 그런 거 좀 나이 있는 친구들 그거 안 좋아할 것 같죠? 다 좋아해요. 주면 아니면은 필기구. 예전에 여러 색깔 나오는 펜을 저희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역시나 학교를 여러 번 가니까 애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 그런 친구들에게는 뭐 그립톡 이런 것도 있고 립밤도 많이 하셨었고 여학생들 갈 때는 립밤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뭐 마스크팩 왜 우리나라에 마스크팩 그 동물 그려져 있는 마스크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여러분들 각 반에 몇 명이 있는지는 가봐야 알 건데 한 반 갔더니 25명이 있는 반이에요. 근데 내가 준비한 선물이 1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0명 어떡하지? 선택해서 주면 돼요. 나랑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네, 괜찮아요. 근데 왜 괜찮냐? 그 반에 혼자만 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학생은 한 반에 저희가 최대 3명까지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못 받은 친구는 다른 친구가 주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5개 정도만 10개에서 15개 정도만 넉넉히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준비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님. 짐을 김 싸가도 되냐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김, 자 여러분들 김, 뭐 라면, 햇반, 통조림, 깻잎 안 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그 검역이 굉장히 심해졌고 김은 여러분 코스트코 가면 씨위드, 코리안 씨위드라고 해서 팔아요. 네, 그래서 수님 먹고 싶다고 그러면 사주실 거예요. 네, 김, 뭐 신라면 블랙, 너구리, 새우깡, 농심 사발면 거기 미국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월마트 가면 김치도 있습니다. 네, 김치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치는 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김치도 있습니다. K-푸드 막 얘기하잖아요. 뭐 BTS, K-팝 실제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아예 허황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 옛날에 유학할 때만 해도 농심이 달려있는 거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냥 가니까 마트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 물론 이제 소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시안마켓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편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은 여러분 그립겠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음식을 제공을 할 거예요. 뭐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뭐 김치찌개 끓여드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밥이랑 컵라면이랑 뭐 3분 요리랑 밑반찬이랑 김치랑 김이랑 해서 먹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주면 되고요. 틀리니까. 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주사 안 맞아도 아무 문제 없고요.
도착해서 격리도 없고요. 나오기 전에 테스트는 안 해도 돼요. 우리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 1월 오미크론 한참 터졌을 때랑 올 여름에 이렇게 두 번 팀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게 가기 전에 PCR 해야 되지, 올 때 PCR 해야 되지, 올 때 이제 저 항원 검사로 하긴 했지만 그런 검사 일정들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혹시나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된다 그런 친구 있나요? 부모님들 혹시? 어머니 걱정되세요? 미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를 감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생각합니다. 그 걸리면 뭐 감기 안 걸릴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아무리 뭐 독감 주사 맞고 그래도 감기 걸리면 걸리잖아요. 딱 그거 그 이하도 그 이하도 아니세요. 오히려 지금 캘리포니아 쪽은 아주 악성 독감이 돌아서 근데 증상이 코로나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사하면 코로나는 안 나오는데 원래도 그랬어요. 미국은 그래서 저희가 그 오미크론 한참 터졌을 때 보내느냐 마느냐 막 정말 고민이 있을 때 다녀왔었어요. 아무도 문제 없이 잘 다녀왔었는데 여러분들 가서는 마스크도 이번에는 다 벗고 생활할 거예요. 지난 여름에도 마스크 벗고 있었죠 거의. 마스크 벗을 거고 이제 공항 같이 이제 한국 공항은 이제 한국 룰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스크는 여러분들 한 일주일치 정도만 넣어주시면 충분하세요. 그 이상 사실은 필요가 없으시고 현지에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할 일도 만만하지만 뭔가 좀 아프고 감기 걸렸다 병원 가서 치료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좀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요 그 비행기에서 마스크 안 쓰는 데도 있던데 마스크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비행기는 마스크 썼나요, 선생님? 도대체 여름 오실 때? 네, 비행기는 써야 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만 벗고. 혹시 물건 살 때 어떻게 써요? 용돈 제가 용돈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돌아와서도 자가격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을 저희가 좀 커버가 많이 되는 거를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캘리포니아의 어떤 학생이 여름에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처음에 진단이 나와서 수술을 할 뻔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를 지냈는데 다시 아침에 검사를 해보니까 맹장염이 다행히 아니어서 수술은 하지 않고 퇴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거의 한 몇백만이 나왔어요. 미국은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아픈 게 있으면 절대로 참으면 안 되고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가고 있고요. 자, 스마트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보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행기에 가면서는 쓰고 할 건데 미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 스포켄 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 다 거두실 거예요. 이즉슨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있는 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연락하는 정도로만 쓰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잠깐만요. 적응을 못해요. 첫날 여러분들 도착해서 첫날이 제일 힘들 거예요. 몸 피곤하지, 시차 적응 안 되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비행기에서 많이 자고 왔지, 뭐 이러니까 새벽까지 잠이 안 오다가 또는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요. 그럼 새벽에 깨서 멀뚱멀뚱 눈 뜨고 있다가 뜬 눈으로 지새다가 5시, 6시 이제 학교 갈 시간이 거의 1시간 남으면 잠이 와서 잠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깨우고 하면 시차 적응을 해야 돼요. 그때 핸드폰이 있으면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적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시고 부모님들하고만 연락을 하면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 또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와이파이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시차가 있어서 부모님들 아침에 막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엄마 점점점 하고 카톡이 뜨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막 걱정이 돼. 이게 어떻게 되니 막 땅볼 빨라고 막 그러시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 잘 지내? 라고 뒤에가 온 건데 와이파이가 끊겨서 안 보내졌던 거예요.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아침을 안 먹어서 만 오고서 뒷얘기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도 안 주는 집에다가 우리 애를 보냈지 하고 알아봤더니 늦잠 자서 못 먹었어. 뒤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다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부모님이 저희보다 한 발 앞서가셨습니다. 전화기를 2개를 보내셨어요.
하나는 제출을 하시고 하나는 로밍을 하셔서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너무 착해서 너무 잘 지내다 보니까 호스트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걸 돌려보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앞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을 건데 그 어떤 부모님이 우리 학생하고 사인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땡땡아 너 사진 찍다가 이렇게 찍으면 내 엄마가 너가 불편한 게 너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알 테니까 야 이렇게 하고 찍어 알았지? 이거 사인 우리 사인이야. 뭐 그런 걸 만들어서 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저희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지나가고 계신다.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핸드폰은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저는 핸드폰 제출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제 의미에 삶의 의미에 반이 날아가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있나요 혹시? 없네. 우리 친구들 훌륭하네요. 관리가 다 잘 되는구나. 제가 데려갔던 은지라는 지금 대학생들 친구가 있는데 핸드폰 없으면 자기 죽는다고 막 울고 했는데 지금 잘 살아있어요. 네, 4주 핸드폰 없이 살았는데 멀쩡하게 잘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현재 가서 인터넷 사용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사진이랑 일기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 주소를 우리 친구들과 캠프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공유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공유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든 뭐 왜냐하면 여러분들 홈스테이 생활하면서 인터넷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걸 쓸 기회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태블릿하고 이런 거 비슷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데 그걸 보면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왜 저 앞머리 제대로 안 됐는데 사진 찍으셨어요? 왜 구독 사진 올리셨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선생님 들으면 부담이 돼서 사진을 못 찍어요. 다 준비되니? 그럼 나 지금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정말 많은 사진을 갖고 여러분들 좀 생동감 있게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시고 우리 친구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이패드나 이런 거 봐도 돼요. 다만 거기에서 자기가 구독하는 채널이 있다. 그거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실제로 BTS는 인기가 좋습니다. 네, 정말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BTS 퍼미션 투 댄스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내가 봐야 되는 웹툰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용돈 제가 수연이 아까 질문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용돈은 주당 100불 해서 7주는 700불 4주는 400불을 준비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적게 보내주셔도 되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100불에서 주당 100불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10불짜리로만 준비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가신 은행에서 10불권만이 준비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섞어서 준비해 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라 그게 되는 경우면 그렇게 하시고 안 되시면 그냥 보내주셔도 되시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를 적어서 봉투 앞에 적어주시고 아이 이름을 적어주시고 저희한테 봉황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들고 타는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서 현지에 가서 걷을 겁니다. 이솔 선생님이 그 많은 돈을 다 걷어서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현지에 가서 첫째 날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도착해서가 아니에요. 등교하는 첫째 날 우리 선생님들이 걷으실 거예요. 그때 내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간다고 그러니까 막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주시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돈을 더 보내고 싶은데 보내셔도 되시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실제로 4주 여름에 갔다 왔던 친구였는데 800불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 친구가 만수르처럼 뿌리기 시작하니까 다 거기 따라가요. 애들이 쟤 쓰는 거 보면 나도 쓰고 싶거든요. 제가 그날 그해 추가 용돈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한 명이 그렇게 써버리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물론 애들이 돈이 없으면 좀 그런 거 아니냐 나가서 돈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아껴 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을 가서 200불이 넘는 걸 사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패드를 굉장히 싸게 판다. 애플워치를 굉장히 싸게 판다. 일단 막을 겁니다. 일단 스탑 하고선 부모님과 상의를 할 겁니다. 부모님 얘가 이거 사고 싶다는데 용돈이 이 정도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부모님 오케이 해주신다. 다시 가서 살 겁니다. 네. 그랬는데 막 안 살게 해준다고 들어놓고 막 땅에 부비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용돈은 그렇게 할 거고 우리 선생님들이 용돈은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큰 액티비티가 있거나 할 때 일정 정도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수연이 돈을 받고 쓰면 돼요. 그리고 잔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수증도 잔돈을 자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다 돌리, 선생님 은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돈 받아 쓰고 잔돈은 본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돈은 이제 돌아가기 전에 다 돌려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용돈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전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스트 배정이 완료가 되면 호스트 성함하고 제가 연락처를 다 드릴 겁니다. 핸드폰 번호를 요즘 대부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정도입니다. 지금이 1시, 11시부터 1시가 그쪽 시간 6시부터 8시 정도예요. 그때가 통화하시기가 제일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를 국제전화번호 이용해서 전화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전화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내다 보면 그럼 인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대신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왜 전화하고 싶은지를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인솔 선생님들로부터 그걸 전달받고 우리 부모님들께 땡땡이가 전화를 하고 싶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걱정부터 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자마자 통화를 하면 울 수 있습니다. 수임이 괜찮을 것 같아? 엄마랑 첫날 통화해도 안 올 것 같아? 괜찮아? 오케이?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큰 친구들 중에도 갑자기 남학생들도 그렇게 울어요. 엄마 나 여기 뭐야 엄마한테 못 알아듣겠어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운다. 그러면 달래시고 전화를 끊으신 다음에 일주일을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일주일만 참아주시면 그 어떤 누구도 저희가 다 적응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주도 얘기했는데 제주도에서 갔던 근이라고 우리 수현이랑 똑같이 2학년 키도 아마 수현이 정도였어요. 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이틀까지 굉장히 잘 지냈어요. 이틀차까지 굉장히 잘 지냈는데 이틀차 학교 마치고 오자마자 울기 시작한 선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근이가 요만했는데 호스트 분들이 다 키가 이런 거, 얘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콧구멍만 보이니까 얘가 압도가 돼가지고 학교 가면 언니들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 지내는데 집에 오면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잘못했냐면 뭘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거야. 아하 이거 울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님이 지금 제가 당장 갈까요? 막 비행기 예약할까요? 막 이러시면 잠시만 기다려요. 일주일만 딱 저희한테 시간 주시고 믿어주시면 저희가 적응하게 도와드립니다. 근이한테도 얘기했어요. 근이야 너 지금 울지만 선생님 재미난 얘기해줄까? 너 가기 전에 울 거야. 가기 싫어서. 실제로 가기 싫어서 울었어요. 네. 눈물이 많은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네.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눈물 나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뒤늦게 홈식이 와요. 보통은 가자마자 오는 게 일반적인데 한 3주차 지났는데 막 괜히 기분이 꿀꿀하고 막 떡볶이도 먹고 싶고 불닭볶음면도 먹고 싶고 막 나의 즐거움이 다 없네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 다 해요. 도와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러분들 제발 정말 부탁인데 매일 전화하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남학생 어머니셨는데 그 이제 저희가 가는 집이 크리스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집집마다 문화가 좀 다른데 그 집은 이렇게 저녁을 먹고 항상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일과 나누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시간만 맞춰서 전화하시니까 항상 이게 저 애가 나중에는 엄마 제발 전화 좀 하지 마.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대로 상처받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걱정이 되고 하시겠지만 통화는 짧게 횟수는 줄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막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데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이 되실 수 있잖아요. 네, 괜찮아요. 전화하셔가지고 헬로우 하면은 들고만 계셔 대답이 없네. 한국에 전화하는 거 나하고 바꿔주실까? 이러고 있어도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하이 누구즈 뭐 데드 마더 프롬 코리아 정도 얘기하시면 오케이 하고 바꿔주시는데 이렇게 한숨만 쓰고 계셔도 실제 제가 이제 영어 인터뷰에 보면 한숨만 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혹시 핸드폰 충전기를 가져갈 친구들은 요즘 이마트나 다이소에 다 있습니다. 앞에 일자로 되어 있는 돼지코를 꼭 챙겨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챙겨주시고요. 자, 코로나 뭐 보험, 전화기, 용돈, 전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어머님. 결국 전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머무는 집에 전화를 하는 거고. 예, 호스트 부모님께 합니다. 하시면 또 부모님의 전화번호는 저희한테 안 예, 알려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또 없으신 예, 어머님. 전기장판은 안 보내고 전기장판 아니 안 보내- 보내도 네. 그 핫팩 같은 거 혹시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예, 뭐 그런 건 보내주셔도 되십니다. 네. 뜨거운 물 부어서 뜨거운 물 붓는 것보다는 전자레인지가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뜨거운 물 붓고 하면 또 다칠 수 화상 위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게 화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친구들 여학생들 중에 고데기 쓰는 친구 자에게는 고데기가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없나요? 오, 없구나. 근데 네. 드라이기는 거기 다 있습니다. 드라이기는 현지 거 쓰시면 되세요. 아우 전혀 민폐 그런 거 전혀 민폐 아닙니다. 드라이기 그분들 드라이기 쓰시면 돼요. 고데기는 여러분들 혹시 가져가야 되면은 가져갈 수 있는데 요즘 뭐 프리볼트라서 다 쓸 수 있는데 화상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친구가 이걸 깔고 앉아가지고 여학생이 엉덩이가 익었는데 제가 엉덩이를 볼 수도 없고 정말 너무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데기인데 쓰는 친구 없다 그러니까 앞머리 괜찮구나 우리 친구들은 오케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예, 어머님. 애들은 카드를 사용 못하죠. 카드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카드는 크레딧 카드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크레딧 카드는 상점마다 다른데 직원이 보고 또 이 사람 아니잖아 그러면 결제가 안 돼요. 또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보내주시는 거는 일단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체크 카드는 안 되냐? 우리 친구 이름으로 된 그런 거 보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해외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건 보내주셔도 되신데 크레딧 카드는 그렇게 결제가 안 될 수가 있고 분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교통카드 써도 교통카드는 미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또 질문 나경이 그 스테이 과정에서 바로 이술생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은 말해서 전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뭐 갑자기 여러분들 급하게 좀 상의를 하거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호스트 맘한테 말씀을 드려서 샤프론 이제 영어 이름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땡땡 티처, 엘리 티처한테 전화 오고 싶다 그러면 연결해 주실 거예요. 그럼 현지에서 인솔 교사님을 만나뵙는 거를 네. 아침에 학교에서 예, 아침에 우리 인솔 선생님들도 똑같이 아침에 등교를 하시고 하교를 하실 거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는 그렇게 호스트 통해서 연락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자, 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열정이 넘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수현이 자기 카드 써야 돼요? 자기 카드. 수현이 카드가 있어? 있으면 본인 명의로 된 카드가 있으면 써도 됩니다. 그거 가져갈 수 있으시고요. 자, 없으시면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이게 이렇게 넓었나요? 이렇게 넓었구나. 자기소개서에 혹시 자기 지금 제가 보니까 허연데 혹시 여기 내용이 적혀 계신 분이 미나. 미나 진짜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미나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없나요 우리 친구들? 괜찮습니다. 예, 아직 우리에게는 3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기소개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메뉴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My favorite food is 페퍼로니 피자 나올 겁니다. 네, 그 메뉴판으로 생각하라고 했다고 김치찌개 안 나옵니다. 곰탕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왜 이걸 저희가 한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면은 정말 어색해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통하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 첫날은 그냥 어찌어찌 잤어요. 둘째 날 일어났어요. 학교를 갔다 왔어요. 저녁을 먹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대부분 그때는 질문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 성격적으로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짜자잔 요거 보면서 this is me, this is me 여기다가 이제 나는 누구고 나는 뭐 몇 살이고 어떤 학교 다니고 있고 우리 아빠는 뭐 하시고 우리 엄마는 뭐 하시고 내 동생은 싸우지 없고 뭐 이런 것들 안 보고 싶고 나는 그리고 이걸 좋아한다 햄버거 좋아해요 저는 근데 치즈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싹 적어주시면 그 호스트랑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정말 오래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안 해가요 그렇게. 미나 가서 꼭 보여드려야 알았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머지 친구들도 꼭 그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친해지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홈스테이 생활인데 홈스테이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도착을 해서 그냥 완료되면 안내를 해줄 거고요. 기독교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제가 듣냐면 너무 잘 지내고 돌아오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부모님들이 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여쭤봐요. 뭐 선물을 좀 보내면 안 되냐? 이제 뭐 그래서 막 뭐 저기 홍삼 이런 거 못 드시나 막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러시는데 음식적인 선물은 좀 어려우세요. 왜냐면 알레르기 그런 정보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음식적으로 그렇게 보답할 수 없고 그냥 감사 인사해 주시면 되신다. 우리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세요. 그 정도로 잘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지내는 동안에는 그거만 이렇게 아까 뭐라고 했죠? 예의 바른 거. 여러분들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 퍼스트 클래스 무슨 서비스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데려가는 거예요. 가족이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뭘 바라면 안 돼요. 뭐 바라는 게 그거예요. 뭐 빨래를 해주겠지. 빨래는 당연히 해주시지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겠지. 나 외식을 한번 시켜주겠지. 뭐 재미난 데를 데리고 가겠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우리 집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물론 이제 내가 부모님들한테 바라는 것들이 있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뭐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가족이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막 어떤 집일까 막 너무 괴로우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못 지내면 어떡하지.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설문지에서 제일 많이 본 게 음식 잘 챙겨주는 집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정말 잘해주실 건데 애들이 입에 안 맞아서 못 먹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그러냐? 음식이 굉장히 짭니다. 짜고 느끼해요. 맛있게 누가 맛있겠다 누가요? 얘들은 이거는 그냥 거기 살아야겠다. 짜고 느끼해요. 피자 페퍼로니 피자를 제가 한 입 먹었는데 바닷물을 마신 줄 알았어요. 너무 짜해서 뭘 먹어야지 했는데 탄산음료밖에 없어요. 탄산음료 막 먹으니까 이게 허리가 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크신 이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음식을 많이 안 드세요. 배고프지 않을 때까지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배가 터져야 막 잘 먹었다 이러는데 거기는 딱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요. 그리고 한 번 음식을 하실 때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많이 한 거를 얼려요. 그리고선 여러 번 나눠 드세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친구들이 도시락을 이제 싸주실 거예요. 뭐 샌드위치를 싸주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날 먹었던 걸 싸주실 수 있는데 한 친구가 전날에 먹었던 피자를 싸간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어제 먹다 남은 피자를 싸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먹다 남은 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재미난 거. 미국은 코스트코 아시죠? 거기 가면 냉동식품이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장을 우리나라 이마트 좀 다녀올까 20분 한 15분 많이 가야 한 45분 정도 타고 가면 가잖아요. 미국은 50분 타고 가는 거는 차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한 3시간 이상 넘어가야 내가 좀 운전을 좀 했나? 7, 8시간 타면 좀 뻐근한데 이 정도예요. 그만큼 땅덩어리가 커요. 그렇다 보니까 장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들 미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총기 사고잖아요.
총기 자유를 허락해 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침투를 했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전화 119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 아니 1시간 반 뒤에 갈게요 이렇게. 그 사이에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총기 규제를 풀어놨는데 일부 도라이분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신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많이 하시고 얼린 거를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어떤 친구가 냉동 피자를 그렇게 돌려줬더니 엄마가 냉동 음식 먹었어. 근데 우리나라 인식은 냉동 음식은 요즘 뭐 그래도 요즘 많이 발달했지만 정성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라는 거. 그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서 예의 바르게만 한다면 누구도 정말 다 잘 지내고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친구들 다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네요. 네, 다 혹시 나 지금 홈스테이 가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고 잠이 올 것 같지 않고 막 있나요? 왜 아무도 없지? 걱정이 아무도 안 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혹시 미국 화장실을 본 친구가 있나요? 미국 화장실 뭐 영화 같은 데서 본 친구 있나요? 없네요. 네, 미국 화장실 가면 여러분들 제일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그럼 샤워를 어떻게 하는 거지? 옆에 보면 욕조가 있을 거예요. 또는 샤워 부스가 있어요. 그럼 샤워 부스는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욕조는 어떻게 샤워를 하지? 욕조에 들어가서 보면 샤워 커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는 그 커튼을 딱 치고 샤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샤워 커튼이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바깥으로 빠져가지고 열심히 샤워를 하고 딱 봤더니 여기 흥건한 거예요. 어떻게? 수면 어떻게 할 거야? 닦으면 되고 못 닦는 정도야. 미나 어떻게 할래? 못 닦는 정도야. 아까 했던 거 알죠? 무슨 막 소리 하면 돼요. 끝. 걱정할 거 없어요. 머리카락 껴져 있는 거 빼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만큼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는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방 쓸 때, 자기 방 지금 쓰는 방에서 정리 매번 하는 친구. 제가 지금 당장 놀러 갔을 때 자신 있게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수현이, 우리 뒤에 초윤이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대부분 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방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뭐 정글이에요, 완전. 웰컴 투 더 정글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안 치우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치워요. 여러분들 막 청소기 하고 각 잡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고 일어난 침대는 이불 똑바로 펴놓고 신발 가지런히 해놓고 적어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방 청소 이런 거는 호스트맘들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호스트맘이 백큐음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 이불 덮는 거 안에다 다 물어놓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러분들 빨래는 집집마다 차이가 있는데 앞 앞에 걷어서 하시는 데들도 있고 지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갖다 넣어야 되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첫날 이틀 사이에 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다. 혹시 빨래가 쌓여가는데 빨래를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좋아요? 뭐 excuse me 해도 되고 직접 얘기할 수 있으면 호스트맘한테 얘기하고 안 되면 이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친구였는데 수건을 써 하고서 큰 수건이지 샤워용 타월을 하나 줬는데 얘는 그게 자기가 한 달 내내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여기 좀 털어서 말리고 짜고 말리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샤워를 몇 번을 하는데 그래서 울면서 아빠한테 전화가 아빠 수건이 한 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울며 전화해서 아버지가 또 연락이 받으셔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아버님 잠시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소리야? 그거 쓰고 뭐 내놓고 다 여기 문을 여니까 여기 수건만 쫙 들어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물어보거나 불편하면 저희 인솔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음식 얘기 잠깐 했는데 아침은 시리얼,
우유 타서 먹고 뭐빵 발라 먹고 요 정도예요. 근데 아침에 우유 못 먹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뭐 시리얼을 먹지는 않아도 돼요. 거기 이제 미국에 가면은 방 같은 게 하나 있고 열고 들어가면 가진 팬트리라고 해가지고 먹을 거 잔뜩 들어있는 방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초코바, 과자, 시리얼, 빵, 잼, 파스타 뭐 이런 거 쫙 있을 거예요. 아마 호스트맘이 하는 얘기가 헬프 유어셀프일 거예요. 너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꺼내 먹어. 냉장고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친구는 못해요. 절대 못 열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자기가 먹어보고 싶은 거 다 먹어보면 돼요. 대신 조금씩. 우리 친구들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시리얼을 하나 딱 꺼내놓고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만큼 싸놓고 물 해놓고 먹어보니까 이러는데 그건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먹어보고 입에 맞으면 그거 더 계속 먹으면 돼요. 점심에는 샌드위치를 싸주시거나 뭐 아까 같이 해주시거나 컵라면을 보내주시는 집도 있고 그래요. 샌드위치 여러분들 뭐 지금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는 친구 없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죠. 샌드위치 뭘로 싸가야 되지? 물어보시고 What do you want for your sandwich? 물어보실 거예요. 몰라요. 뭐가 들어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제일 무난한 게 뭐예요? 딸기잼 샌드위치예요. 그걸 싸갔어요. 먹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분명히 물어보셨을 거예요. How was your sandwich?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그 샌드위치만 나오고 이거 괜찮은가 보다.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으면 말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치즈. 제가 외국 생활을 좀 했지만 치즈가 정말 우리나라랑 결이 달라요. 어떤 건 정말 이걸 왜 먹지 싶은 약간 홍어 먹는 느낌? 이거 상한 거 같은데 이거 왜 먹지? 이런데 그런 치즈를 양상추랑 같이 햄이랑 해서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먹었어요. 내 입맛에 안 맞아요.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죠. 이거 별로 안 좋아요를 영어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럴 때 뭐 가서 소리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Not my favorite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It's not my favorite. 그렇게 얘기하면 다 통용이 돼요. 그래서 치즈 빼고 여러분들 음식을 막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뭐가 됐든. 호스트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이 사주신 도시락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음식을 쓰레기 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저녁은 호스트 부모님이랑 다 같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서양 음식 그런 거 먹게 될 거예요. 피자, 뭐 치킨, 뭐 파스타, 멕시칸 음식도 많이 먹을 거고요. 가끔 이제 뭐 중국처럼 음식도 먹을 거고요. 다양한 것들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입에 안 맞더라도 조금씩 먹어보고 본인 입에 맞는 거를 꼭 빨리 찾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살이 쪄서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살이 빠져서 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입에 안 맞는 친구들이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계속 소통하면서 도와줄 거니까 참지 말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자, 홈스테이에서는 우리 친구들 딱 하나 신경 쓸 승관이가 제일 윗줄 읽어봐줄까? 23페이지에 호스트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 밑줄 치는 부분만. 호스트 패밀리를 비교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서로 비교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 뭐 차가 삼각별이고 막 비로 시작되고 너뭐 현대타니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방 몇 개 있니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이 워싱턴 아이다호주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집들이 좀 이렇게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집이 정말 성인 집들도 있어요. 방만 여기 15개 있고 뭐 이런 집도 있고 일반 거주지에 사는 집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그 집에 방 많은 집에 배정됐다고 선생님 저 어저께 7번째 방에서 잤어요.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떤 친구는 이쪽에 컴플레인이었는데 그 디젤 차가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디젤이 이렇게 덜덜덜덜 엔진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비교하지 않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호스트 가족들 물건들은 보고 이거 좀 관심이 가는데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고 얼마든지 만져도 되고 막 만지지 말고 이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어봐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한테 돈을 좀 내라고 그런다 뭐 그런 일들이 교육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도 돼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인솔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교육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홈스테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니. 주말에 교회를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 네. 그 같은 종교가 아닌 아, 종교. 네. 혹시 수현이 종교가 천주교? 아, 예. 아무 상관없고요. 포교 활동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가정에서 하는 이유는 대우 때문이세요. 그분들의 마음가짐,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좀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포교 활동은 전혀 없고 그래서 수연이 정도 나이면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 놀 거예요. 그냥 또래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큰 애들은 대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보통의 시간이 너무 졸려서 저도 그렇게 따라가면 반은 자고 있어요. 자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썬데이 스쿨이라고 해서 또래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고 불교인 학생들도 갔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굉장히 좀 불신이 강해서 자기를 세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왜냐면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그분들은 되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손잡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눈 뜨고 있는데요. 다 감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홈스테이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너무 사설을 많이 해가지고 좀 길어졌네요. 자, 학교 생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그게 제일 중요한 메인 테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 학생들끼리 친해지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영어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각자 거기 있는 친구들은 모든 우리 한국 학생들은 버디 친구라고 해서 미국 학생들이 배정이 될 거예요. 도우미 친구들이 배정이 될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수발을 드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자기 공부하는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친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마워하면서 같이 그렇게 잘 따라가면 되고 여러분들 수업을 아마 따라갈 확률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첫 며칠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때 엎드려서 자거나 시차 적응이 안 된다고 누워 있거나 그러지 않고 이 친구들 내 또래 때 친구들은 이런 거 배우는구나 읽어보고 이런 내용을 하는구나 수학이 나오면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팍 뜨일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곱셈이랑 막 어려운 수식을 막 풀어내면 애들이 막 둘러싸일 거야. 여기서 지니어스라고 천재라고. 걔네는 저 계산기 쓰거든요. 계산기.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즐겁게 즐기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성적을 내러 유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학을 가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고 계속 영어를 들으러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 때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하고 놀면 돼요. 다행히 지금 우리 여학생들이 막 나이가 많은 친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딱 하나 부탁하는 거는 거기 가서 막 누가 누구 좋아하니 한국 학생들 막 서로 사겨라. 이번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 둘이 막 잘 어울린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흥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조차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즐기고 생활을 하면 되고요. 친구들하고 그렇게 잘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미국 현지 학생들하고는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불필요한 오해만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어가 좀 들릴락 말락 이해가 될락 말락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내 이름을 얘기하네? 내 영어 이름 제니라고 했을 때 제니 don't like가 들리네? you 이런 소리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 I don't like you 같이 I don't like 제니만 들린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한 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오해가 돼서 싫어하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한국 음식을 하다 보니까 김치를 나눠주면 김치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어떤 미국 친구가 우리 한국 친구 앞에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워서 이런 건지 파리를 잡은 건지 냄새가 난 건지는 모르죠.
실제로 김치 냄새가 나서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친구가 이제 좀 이렇게 되게 감수성 강한 친구여가지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막 한국 음식 무시했다고 이렇게 해서 막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필요한 오해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잘 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여름에 비해서는 액티비티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계절적인 이유도 있고 학교를 가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그렇지만도 액티비티를 저희가 주중에도 한번 진행을 하고 방과후 영어 수업도 있고 또 종일 액티비티를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이다호랑 워싱턴주는 여러분 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주 4일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주 4일 근무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밖에 수업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보다는 수업 일수가 기간이 더 길어요. 일찍 학교를 가고 더 늦게 끝나요. 왜냐면 금요일을 쉬니까. 그래야 수업 일수가 맞으니까. 그리고서 금요일에는 종일 액티비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키도 타러 갈 거고 스케이팅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즐겁게 잘 따라와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뭐 싸우면 안 됩니다.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친구들끼리 같은 호스트에 배정이 되고요.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호스트에는 같은 호스트에 한 명 또는 두 명이기 때문에 두 명이 배정될 수도 있으세요. 학교마다 다른데 그랬는데 얘네들끼리 뺨 때리기 놀이를 한번 논 거예요. 근데 해고 놀았는데 얘가 한 명이 좀 세게 때리고 똑같이 때렸는데 맞은 쪽에서 맞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한테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깜때기를 얘기를 하고 놀았더라고요. 네,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맞은 친구가 그런 좀 저거가 있었어요. 트라우마, 학교 폭력에 대한.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뭐 연루된 친구는 없겠지만 있으신 저희한테 사전에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남학생들 응침을 한다든지 미국 친구들한테 불필요한 그런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되고요. 여학생들도 우리 친구들 막 친해지면 화장실 팔짱 끼고 다 같이 가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동성애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어머니. 어리 친구가 네. 동성 친구인가요? 보통 동성으로 다 배정이 되세요. 근데 이제 그 반에 뭐 남학생이 월등히 많다. 그러면은 남자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동성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서로 불편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어머니. 학교 가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에는 네. 돈은 안 들고 다니는 거. 어떤 거요? 돈은 용돈은 뭐 들고 다녀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지갑에 넣고 다녀야 되고 혹시 분실을 갈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맡겨주시면 되시고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 시험 같은 거 시험도 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또 7주 같은 경우는 길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점수를 내지 않아도 돼요. 뭐 아니 앉아만 있어도 돼요. 실제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캘리포니아 갔다 제가 데려갔던 테이라는 친구인데 1등을 했어요.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걔는 막 유학을 시켜야 된다는데 그 학교 유학생을 받는 학교가 아니어가지고 그랬던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그랬대요. 걔가 5만 네, 어머니. 그 여기서 호흡이라고 해서 인솔자님한테 내는 게 네, 좋은 질문. 회사적인가요? 학교 숙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펌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공항에서 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숙제책이 있어요. 그것도 하는 이유가 아까 자기소개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호스트 가족하고 대화할 거리를 만들어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간단하게 영어 일기도 쓰고 뭐 호스트 부모님 인터뷰하기, 뭐 우리 집 그려서 보여드리기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매일매일 열심히 잘해서 선생님한테 체크 받을게요. 그거 안 하고 싶어서 막 잃어버렸다고 뻥치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세요? 그 호스트 차 3열 시트 밑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짱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잃어버린 친구에게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새로 줬어요. 어머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피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맞닥뜨리면 됩니다. 네, 어머니. 그 고등학생 정도 보면 그 숙제 낼 때 그 노트북 이용해서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숙제들 없나요? 그런 거는 크게 뭐 영향이 없어요. 크롬북이라고 해서 수업할 때 쓰는 노트북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걸로 만약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면 호스트 걸 이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런 거는 다 배려가 될 거고 수업 중에도 크롬북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버디 친구는 무조건 같이 그걸 쓸 거기 때문에 버디 친구는 같이 쓰는 겁니다. 네. 학원에서 걔들 숙제 같은 거 거기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이 많은 오리엔테이션 정말 오랜만인데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마음이 급한데 자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수학을 못 하잖아요. 실주까지 가 있으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많으신데 수학 숙제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종이로 된 거는 얼마든지 보내서 저희 인솔 선생님이 심지어 했는지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르쳐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체크 여부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한국 숙제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페이퍼는 괜찮고 그것 때문에 아이패드를 보내야 되나 노트북을 보내야 되나 그거는 저희가 지향을 부탁드리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이 괜찮아? 질문 안 해도 돼? 질문 없어. 한 번도 가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이에요. 미국에서 7주 4주 지내다 오잖아요.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돌아오자마자 학원 가야 된다고 막 애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정말 유학 보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좋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꼭 잘 읽어봐 주시고요. 28페이지에 어떤 일이라도 인솔교사에게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거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홈스테이 가정이 우선입니다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똑같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부모님하고 일정이 있으면 부모님 일정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일정이 있어서 어디 뭘 타러 가기로 했는데 호스트 부모님이 그 친구만 데리고 뭐 스킨 타러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유니버시티 학생들하고 할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호스트 부모님과 인솔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 부모님들끼리 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한국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끼리 야, 또 주말에 뭐해? 또 주말에 뭐해? 야, 우리 만나서 또 오자. 오케이.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집안일 도와드리는 거 일반적이라고 제가 되어 있고 비교할 수 없고 액티비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월 10일에 공항에서 만나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국가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의 행동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명심하고 올해 우리 월드컵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걸 생각하며 가슴에 태극기를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고치고 사요나라 스미마세 이런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혼납니다. 그래서 말아주시고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인간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 욕 사용에 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살아가는 MZ 세대들은 아주 기분이 좋을 때 항상 개를 붙이더라고요. 요즘은 또 킹도 많이 붙이더라고요. 뭐 킹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개가 들어간다든지 연료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들끼리 한국말을 안 하면 그런 걸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지켜주셔야 되시고요. 자 가운데 29페이지에 영어 딱 아까 제가 선생님 말씀드렸던 거 적혀 있죠. Please, excuse me, yes, please, thank you, you're welcome, I'm sorry 등만 잘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내에서 특히나 우리 수연이 같이 좀 작은 친구들 자기가 짐 못 넣으면 인솔 선생님을 찾거나 제일 좋은 건 승무원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짐을 넣었어요. 근데 중간에 내 짐이 좀 필요해서 꺼내고 싶을 때도 내가 커버가 안 되면 승무원을 찾아주세요. 그걸 본인이 꺼내다가 앞사람 머리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명심을 해주시고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여러분 예의 바르게 누군가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빠져나가거나 할 때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편하게 얘기했다면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자 30페이지에 귀국 조치 사유에서 딱 적혀 있죠. 대원이가 이거 한번 읽어봐주면 귀국 조치 사유. 이거 거기 밑줄치 부분만 두꺼운 글씨 두 번째 줄. 그렇죠.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 혹시 내가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까?
없죠? 없어. 나게 뭐야 뭐 폭행? 왜 누굴 때려서? 친구랑? 괜찮아. 뭐 맞은 짓을 했나 보지. 하여튼 괜찮아. 폭행. 예. 심지어 제가 데려왔던 친구 준우라고 지금 저기 해군 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담배를 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데려올 때는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근데 두 번째 또 가는 때도 솔직히 저한테 인천공항에서 선생님 한 대 태우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이거 미쳤구나. 일단 담배는 안 된다는 거, 폭행도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선물 사는 건 좋은데 너프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축구공도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축구공 같은 거는 바람을 다 빼고 치러야 돼요. 아니면 나와서 빼든가 그런 게 있고 너무 무거운 거. 어떤 친구인데 저희가 철길 있는 광산 투어 이런 걸 갔더니 쇳덩어리를 기념품이라고 산 거야. 5kg짜리를. 그것만 해도 5kg인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젤리벨리를 갔는데 젤리벨리 모양 이상한 거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걸 3봉지 샀는데 그것만 한 3kg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서약서 작성을 다 하셔서 우리 친구들 서약서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명심을 꼭 해주시고요. 자, 탤런트 32페이지의 탤런트 쇼는 여러분들이 그 장기라고 해서 저희가 물어본 게 있는데 거기에 적어주신 내용에 안 적은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부끄러워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를 위해 7주간, 4주간 고생해주신 분들을 위해 딱 3등만 민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 악기 연주라든지 노래라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감사편지 낭독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감사편지를 작성을 하고 읽으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임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사진을 게시하고 일기로 올려드릴 겁니다. 사진은 일정이 있는 날은 매일 올라갈 거고요. 일기는 주말 전에 한 번, 주말 후에 한 번 이렇게 2번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7주팀은 4주차 이후에는 이제 한 번은 아바피 내용을 적어드리고 그 이후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서머라이징하는 걸로 적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는 저희가 도착해서 첫날 사진이 다 올라가면 부모님들께 문자로 주소를 알려드릴 거고요. 네이버 로그인 계정만 있으시면 편하게 그냥 간편 가입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꼭 누구누구맘, 낙엽맘, 승환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을의 아침 이런 거 하시면 댓글을 다셨을 때 저희가 누가 달아주신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누구맘, 누구 아빠 이렇게 꼭 달아주시고요. 댓글 많이 잘 달아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캠프 사진 찍은 것 저희가 모아서 잘 나온 것들 모아서 앨범을 작업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진 찍을 때 조금 내가 머리가 좀 눌려있거나 오늘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어도 다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꼭 사진을 열심히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고 했으면 나중에 후기 하나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유명한 방송사를 끼고 이렇게 하는 저희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이제 살아있는 후기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자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작성을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OT에 나와 있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잘 읽어봐 주시고요. 저희가 1시간 30분에서 40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2시간을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 여권이랑 다 내셨죠? 사진을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공항으로 가져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서약서 하고 설문지 나가실 때 꼭 제출을 해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게 제일 빠르실 텐데 좀 많으신 분이 있으시다 보니까 오늘 일단 들어가시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가로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월 10일에 공항에서 뵙겠습니다.